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네, 이번에는 SI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 취준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디까지 배워야지 혹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지 취업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도 독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학원이나 일단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을 보면 우리 스프링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스프링. 그런데 스프링은 딱 보면 AOP도 있고요. 이제 스프링을 배우기 전에 또 JSP가 있잖아요. JSP에서도 뭐 인터셉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설정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트랜잭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JSP를 다 배우고 나면은 SI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AOP도 쓰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또 인터셉터를 쓰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도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실무에 취업이 됐을 때 우리 실무에서 이런 기술을 쓰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학을 할 때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지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신입 개발자들은 SI 프로젝트에서 AOP, 스프링은 당연히 스프링을 써야 되겠죠. 근데 스프링을 하거나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그 신입사원들이 다루게 될 그 구현 기술은 AOP 안 씁니다. 인터셉터 안 씁니다. 뭐 중간에 뭐 트랜지션도 다 이런 거 신경 써서 만들죠. 이런 거 안 씁니다. 게시판 만들었죠. 게시판 안 만듭니다. 제가 요 앞번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뭐 게시판도 만들어 보고 뭐 이것저것 뭐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실제 실무에서는 그리드를 활용해서 다 만듭니다. 특히 SI 프로젝트에서, 기업 업무를 개발하는 SI 프로젝트에서는 단순 게시판은 잘 안 만들고 뭐든지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그리드를 이용을 해요. 왜? 그리드를 이용하면 쉽게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세팅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이런 기술까지는 우리 취준생들이나 독학하시는 우리 친구들은 이런 부분은 공부를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페이지, 가장 유사한 페이지 복사해서 붙여놓고 커리어만 바꿨더니 게시판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옵션 페이징 내비게이터, 페이지 내비게이터를 옵션 줬더니 페이지 내비게이터가 생기고, 여기 더블 클릭 이벤트에다가 어디로 가라 딱 넣었더니 페이지가 이동하고, 뭐 이런 게 쉽게 말도 안 되게 쉽게 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난 이런 거 할 때 트랜잭션도 했었고 로그인 하기 위해서 스프링 시큐리티도 공부를 했었고, 물론 안 하고 하기도 했지만 스프링 시큐리티 공부를 해서 많이 해봤지만 이미 모든 게 다 되어 있고 그런 업무는 나한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아. 그럼 내가 할 거는 뭐야? 지금 설계자가 준 업무 정의서, 화면 정의서를 보고서 제일 유사한 페이지를 복사에다가 붙여놓고 그 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데이터 입력했을 때 데이터 뭐 화면에 뭐 변화라든가 이런 그 동적인 페이지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넘어갔을 때 데이터를 검증을 1차적으로 하고, 화면에 넘어갔을 때 2차적으로 데이터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화면에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화면에서 제어를 하고 2차적으로 백단에서도 데이터 검증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트랜잭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가장 유사한 페이지 복사해서 붙여놓으면은 모든 게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해야 되는 거는 쿼리입니다. 쿼리. 그래서 3년차까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나온 과정을 공부를 한 다음에 쿼리를 공부를 하면은 3년차까지는 될 것 같아요. 실력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쿼리까지를 작성을 하고 나면은 화면에 바인딩 되는 게 끝나요. 이런 거 하고서, 그리고 그 외에 하는 게 뭐냐면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거를 조금 사용할 줄 알면 돼요.
이게 실제 SI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아래 한글을 사용을 합니다. 아래 한글. 근데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MS 오피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공공기관은 아리아 한글을 많이 쓰죠. 워드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학원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쭉 배우는 1년의 과정은 진짜 취업을 위한 기술이고,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해서 한 번만 공부를 했잖아요. 이건 나중에 3년차 이상 됐을 때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실무의 소스들을 많이 보고 분석해서 똑같이 구현하는 공부를 꼭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 기술을 신입 때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입이 되어서 취업을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비슷한 페이지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jQuery를 이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처리를 하고 다시 그리고 렌더링은 수시로 일어나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서버다운 넘어갔을 때는 가장 유사한 페이지의 메소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쿼리만 그 업무에 맞게 조회를 하고, 그래서 쿼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교육 내용하고 실제 실무에서 하는 거는 정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한다, 복붙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로그인이나 이런 것들은 신입사원한테 안 시켜요. 진짜 안 시켜요. 트랜잭션 이미 다 되어 있고 복사해서 붙여넣으니까 내가 따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데이터 소스 다 세팅 다 끝나 있어요. 이미 초반에 들어온 개발자, 공통 개발자들이 그런 거 다 만들어 놓습니다. 초급 개발자가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은 PM이나 이런 설계자들 서포트 해주는 문서 작업 도와주러 많이 들어오죠. 이럴 때 하기 때문에 실제 학원에서 배우는 기술들은 취업을 위한 용도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취업을 위한 용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을 회사에서 굳이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복붙해서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학원 과정만 배우면은 그 정도에서 뭐 자바 코드 쓸 줄 알고 자바스크립트 조금 쓸 줄 알면은 프로젝트에서 가장 유사한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하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됩니다. 물론 쿼리에서 좀 난관이 봉착하겠지만 쿼리 좀 공부하면 되죠. 그리고 물어봐서라도 하면 돼. 그런데 이 정도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학원에서 배운 기술들이 굳이 필요가 없네 하고서 여기에 안주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공부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3년차가 됐어. 3년차가 되면은 그동안 안 시켰던 업무들을 개발하라고 줍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친구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그 업무를 받았을 때 나 이거 모르는데. 왜? 3년 이상을 그런 업무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3년 이상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실무에 적용되어 있는 소스 코드들하고 비교해보고 그것도 따라해보고, 여기에서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한 번 더 개선해보려고 노력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 친구들은 이제 3년차, 4년차, 5년차, 중급, 고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어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하류 개발자 빵형이라고 하고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입장으로 제가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하류 개발자의 모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류 개발자, 다음에 또 하류 개발자 버전으로 또 하나 찍어 봐야겠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실무에 들어오면은 안 시켜요. 안 시키니까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실제 내가 배운 기술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꼭 소스 코드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소스 코드는 옛날 기술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씹어 먹어서 삼켜 보려고 하는데 버전이 다르네. 요거 신기술로 하게 되면은 요거 요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겠네. 요런 것도 한번 꼭 연구도 해보시고, 그런 학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거 안 하면은
하류 개발자가 됩니다. 다음에 하류 개발자 시리즈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SI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기술과 SI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SI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너무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레벨이 낮더라도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소스 코드와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술들하고 꼭 비교를 해보고서 그 실제 실무 소스 코드의 기술을 내 기술로 만들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등급이 올라갈 때 거기에 걸맞게 스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SI가 아니고서야 뭐 중급, 고급 이게 의미가 없는데 어쨌거나 저는 SI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